오늘의 주제는 챗BT와 역사인물 디지털 휴먼입니다. 네, 저는 아까 강진갑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24년 동안 문화遺産과 디지털에 관한 연구를 해왔고, 근데 어느 순간 연구를 하면서 과거 세계의 건물과 도성, 궁궐만 계속 잔뜩 올라가게 되고, 결국 과거의 재현은 그 환경을 둘러싼 지형이나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과거에 살았던 사람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더 발전하고 한다면 건축 위주의 복원을 떠나서 사람까지 어우러질 수 있는 완벽한 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AI 기술의 출현을 기다렸지만 되게 좀 더디 가고, 그러던 와중에 작년에 대선 때 문화遺産하고 조금 유리된 얘기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왼쪽에 박정희 대통령, 가운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물론 이게 방송에 연출이 좀 있습니다만 이재명을 뽑을 것인가 윤석열을 뽑을 것인가 하는 그 찰나, 그 당일날 역대 대통령을 불러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역대 대통령의 어떤 의견을 듣는 이런 JTBC의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야, 가까운 과거의 사람들도 재현한다면 좀 미래 사람들, 과거의 사람들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라 시대의 사람 복원부터 시작했지만, 지난 2017년에 상해 임시정부를 가서, 제가 김구 선생님을 되게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거든요. 자, 임시정부 가서 김구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기 김구 선생님 계시는데요. 40대 초반의 김구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동해서 여쭤보니까 저한테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나 역사적인 추론이 가까운 신라시대 사람보단 조선시대보단 근현대 인물이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인물을 재현하는 데 더 적합하고 정확하고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비빔브리라는 업체에서 지난 2019년에 김구 선생을 재현해서 토크쇼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뭐 세종대왕이 등장하는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자, 100번 김구 토크 콘서트가 됐는데 1회를 그쳤고요. 원래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 독립기념관에서 상설로 돼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 365일 만나면 좋은데 그러진 못했고 일회성 단발로 그쳤고, 저도 너무 김구 선생님이 그리운 나머지 마이크 들고 김구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보라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궁금한 것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하얼빈, 도마 안중근 의사의 개인적 고뇌를 다룬 소설 베스트셀러였고요. 그런데 재작년에 국회에서 안중근 선생님 가지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이벤트로 여러 국회의원들 앞에서 도마 안중근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강의를 하면서 실제 강의실에 안중근 선생님 불러가지고 질의응답을 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살바도르 달리 초현실지 화가 달리가 미국 살바도르 달리 박물관에서 관객을 만나서 엄청난 어떤 현실감과 리얼함으로 되게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동영상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2021년에 고종황제 디지털 휴먼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지금 덕수궁 석좌전 1층에 저렇게 관객들이 고종황제에 대해서 뭐 광무 계획이라든가 아간 파천이라든가 이걸 물어보면 답변하는 인터랙션형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을 개발을 했고요. 지금 광무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종 황제님이 답변하는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이 나왔을 때 제가 4가지로, 최근 5가지로 학문적인 분류를 해봤거든요. 그 디지털 휴먼의 과거의 인물을 불러낸 건 1번 역사 인물형으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 선사박물관 이환영 관장님하고 2001년에 이거에 대한 기획 작업을 해서 우리나라 인물이 아니지만 5,300년 전에 유럽인의 조상인 웨지를 3D 모델을 만들고 실제 박물관에서 전국 선사박물관 내부에서
엣지 디지털 휴먼 전시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웨지가 너무 우리나라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처럼 친숙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웨지에 대한 살아생전의 모습을 거대한 미디어 월에서 한 17분 정도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서 웨지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알프스 산맥을 넘었고 당시 어떤 도구를 썼고 어떻게 사망했는지 보여준 후에 이쪽으로 몰아서 관객이 실제 살아생전의 웨지와 같이 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니? 너는 어떻게 사망했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디지털 휴먼적 인터랙션을 하는 이런 구도로 전국 선사박물관 컨텐츠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챗GPT가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 기관과 기업들과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과거 역사 인물에 대한 재현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챗GPT 시대에 와서 디지털 휴먼은 어떻게 변모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챗GPT는 상식적으로 제가 챗GPT를 처음 썼을 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챗GPT야, 우리나라 남북 통일이 언제쯤 되겠니? 자, 근데 이 챗GPT하고 디지털 휴먼의 간극은 너무 넓어요. 아직까지 챗GPT가 음성이나 이미지까지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곧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챗GPT하고 거대 생성 AI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챗GPT가 아닌 미드저너리를 한번 써봤습니다. 미드저너리야, 경복궁의 배경이 있고 조선의 왕후가 나오는 그림을 좀 그려다오 했는데 경복궁은 좀 비슷한데요. 이 조선 여인이 약간 일본풍의 중국풍의 여인이 나와서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권엔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우리 한글화 데이터는 지난번에 김상환 교수님도 1차 모의 때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까지 우리나라 역사 백데이터가 아직도 챗GPT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돌려봤던 미드저러니에서 나왔던 이미지고요. 자,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몽골 국립대학교하고 몽골 도성과 징기스칸 인공지능 재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드저러니에 징기스칸 좀 그려봐줘 하고 딱 왔는데 이건 무슨 징기스칸 같지도 않고 얼굴도 너무 서구적이고 복장도 몽고틱지 않아서 내가 프롬프트를 잘못했구나 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오르공광, 징기스칸의 나이, 당시 배경, 몽골로이드, 몽골 이런 걸 잔뜩 집어넣어서 딱 뽑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프롬프트를 되게 부실하게 넣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2번, 3번 반복해서 제가 프롬프트를 정확히 넣으니까 이분이 징기스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 몽골로이드 적이고 복식도 얼굴도 징기스칸 초상화가 좀 다릅니다만 이거와 이걸 비교해 보시면 프롬프트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하구나를 생각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앙코르와트는 크메르 왕국의 어떤 대표적인 사원이고요. 여기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세종당인 것처럼 이 앙코르와트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게 자야바르만 7세입니다. 이분이시고요. 자야바르만 7세. 이 얼굴은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에 있는 자야바르만 7세 두상을 가지고 스캔을 해서 나름대로 이거는 17년 전에 만든 모델입니다. 자, 이건 자야바르만 왕비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2주 전에 저희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유나이티드라는 메타버스 동아리에 박성호 씨하고 이진영 씨랑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교수님 2D 이미지 가지고 모델러가 막 모델을 몇 개월 하고 유니티를 하고 그럴 필요 없이 프로그램을 한 거대 생성 A 한 4번 정도 다양한 프로그램 돌리면 2D 이미지 하나 가지고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해? 16년 전에 만든 2D 이미지로 유나이티드 동아리 학생 회장, 부회장 2명이 3분 만에 동영상을 생성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이바란 7세도 이렇게 입술을 리깅작하고
물론 전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거 몇 사람이 달라붙어 하는데 3분 만에 생성이 돼? 제가 자, 챗GPT가 지금 워딩을 넣어서 어떤 워딩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제 음성으로 또 진화될 것이고 챗GPT가 더 가면 음성으로 놓으면 이미지도 막 생성해? 애니메이션도 돼?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챗GPT는 처음에 워딩으로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텔아비브 대학교 연구진이 2022년 9월에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챗GPT에 텍스트를 넣으면 2D 생성은 물론 3D 애니메이션까지 가능하다는 이론적 논문을 냈거든요. 야, 그럼 지금 챗GPT는 텍스트를 넣고 텍스트 대답한 걸 넘어서 음성으로 진화되고 과거의 인물도 재현하고 그거에 애니메이션도 주고 어떤 과거의 도성과 어울리면 하나의 과거 세계 재현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번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건 500년 전에 서양 미술의 거장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입니다. 제가 2017년에 진짜 그 바티칸 가서 직접 봤는데요. 이 그림 보고 이 임팩트에 놀라서 야, 500년째 라파엘로는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이게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기 미켈란젤로 여기 있고요. 소크라테스 있고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있네요. 자, 인류사 2000년에 최고의 석학들을 48명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는 인공지능도 없고 지금처럼 뭐 XR, VR도 없는 그냥 교황의 명령으로 벽에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들은 실제 살아있던 사람들, 물론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와 플라톤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인류 최고의 석학들을 한 장의 그림에 해서 마치 하나의 그룹들이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을 펼쳐놨는데 이거 보면서 자, 500년 전은 이런 그림이지만 이 48명의 인물들에 다 디지털 휴먼성을 부여하고 빅데이터를 부여하면 내가 이 그림 속으로 쫙 들어가서 미켈란젤로한테 질문하고 라파엘로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이슬람의 수학자한테 질문을 해서 이 안에서 라파엘은 머릿속에 자기의 철학과 이미지를 한 장의 그림으로 거기서 멈췄지만 500년 뒤에 후세에 우리는 챗GPT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이 그림을 3차원, 4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인물들은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서로 만난 적도 없지만 라파엘로가 500년 전에 보았던 최고의 동서양의 지식, 물론 공자, 맹자, 뭐 우리나라 뭐 김홍도 선생님, 세종대왕은 없습니다만 그 인물들을 500년 동안 우리는 그림을 보았지만 그 속에 이 모든 인물들이 디지털 휴먼으로 재현을 돼서 과거와 현대가 소통하는 시대가 챗GPT에 의해서 완성되리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인문학적으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사실 라파엘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라파엘로가 이미 관뚜껑 속으로 들어간 입장에서 이 모든 인물들의 당대 철학과 예술과 인문과 자료를 가지고 배합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인공지능이 이런 건물의 생성이나 이 아테네 학당의 뒷모습, 정면의 모습, 사람을 다 걷어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VR, AR, MR 이런 XR 기술과 인공지능 챗 기술을 결합하면 단순히 내가 챗GPT에 질문하고 응답한 걸 떠나서 기존의 XR 기술과 챗GPT AI 기술이 결합을 한다면 기존의 XR 미드에 현재 내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고 미켈란젤로를 만나고 플라톤과 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챗GPT에 의해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막 석 달 지났는데요. 앞으로 변화 속도는 과거의 몇십 배에 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걸 지금 만든 게 아니고 챗GPT 기술로 말미암아 여러 기업과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기관과 힘을 합쳐서 챗GPT가 우리 인류를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하나하나 그려갈 것이고요. 챗GPT 거대 생성 AI 기술로 그동안 더뎌왔던 과거의 세계의 재현을 우리가 더
고향을 받고 기술적인 서포트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챗 GPT와 더불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